종편 떼찌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예, 미디어 탈곡기로 이사온 종편 떼찌 시즌2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종편 떼찌에 집중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주로 방송과 방송 보도와 그리고 종편 이야기만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편 떼찌 시즌2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매주 한 가지씩 민원연 모니터 결과 가장 그 주에 심각했던 방송 사례를 한 가지씩 정해서 영상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방송을 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저희가 맴매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종편 떼찌기 때문에 때려야 돼요, 이 나쁜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저희가 맴매지수를 가장 나쁜 거는 5대짜리, 그리고 제일 약한 거는 1대짜리. 요거는 뭐 봤는데 문제가 없다 하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방송은 저희가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5대를 상한으로 정해서 맴매지수를 또 함께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맴매지수를 매긴 다음에 저희 김원경 사무처장님께서 저를 그 방송사라 생각하시고 직접 때리는 그런 순서까지. 그건 좀 무리라고 보는데. 이 맴매지수를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저희끼리 맴매 때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방송들의 제재를 가하게 돼 있는데 총 6가지죠. 제재가. 그중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지 저희가 그런 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연에서 종편을 모니터하는 활동가가 이제 이봉 활동가여서요. 이봉 활동가와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배나은 활동가는 지금 현재 방송 보도를 모니터하고 있어서요. 당분간 저희 둘이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예, 오늘은 봉우 씨 어떤 내용으로 할 거예요? TV조선을 가져왔습니다. 네. 너무 TV조선이 자주 지적되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에 이 지적은 배나은 활동가가 먼저 보도에서 모니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딱 보도를 보는 순간 이것은 이봉 활동가가 또 써야 되는 주제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도에서 나온 내용이 사실상 시사 토크쇼에서 나온 것을 가져다가 이제 광고성 보도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TV조선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드디어 개국 6년 만에 처음으로 론칭을 했습니다. 탐사보도 7이라고 아마 민원연 팟캐스트를 이렇게 청취하거나 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관심이 TV조선을 안 보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TV조선에서 8월 30일부터 탐사보도 7이라는 프로그램을 론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되고 있고 현재까지 12화까지 방송이 됐는데 많이 됐네. 저희가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이거 봐야 된다. 얘네가 탐사보도를 한다 해서 제대로 할 리가 없다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봤어야 조금 미뤄오다가 마침 문제점이 발견돼서 10월 25일 TV조선의 탐사보도 7 방송분입니다. 이영학 사건을 다루는데 방금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로 뉴스에서 나왔던 그 문제, 그 사망자의 이영학 씨의 부인으로 지금 보도가 다 됐는데 이영학 씨 부인의 투신 장면, 투신 CCTV를 그대로 방송에서 노출하는 그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 등등 해서 과연 TV조선 탐사보도 7이 이영학 사건을 제대로 다뤘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요, 같은 주제를 JTBC의 스포트라이트도 똑같이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TV조선 그 탐사보도 7이 어떤 점에서 미흡했는지에 대해서 물론 잘못한 건 더 많지만 그냥 잘못한 게 아니고 미흡한 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게 JTBC 스포트라이트를 같이 섞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상세한 문제점 풀어보도록 하죠. 아내가 자신의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자살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영학의 의붓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이 키라 너! 열받게 만드네.
아니 어머님 욕하시는 거 아니죠? 아이 나는 모른다고요. 조사 받으셨잖아요. 다 있는데 가가지고 하라고요. 우리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막 엄청 막 이상한 거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영학이 그랬었대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자고 그랬었나 봐요. (13시간) 동안 김양을 살릴 적어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결정적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20분 뒤 건물 5층인 자신의 집에서 창문 너머로 떨어진 여인. 이영학이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지목했던 어부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영학 아내의 자살 이유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아내 최모 씨가 5층 건물 옥상에 서 있습니다. 놀란 행인들이 웅성이는 사이 최 씨가 추락합니다. 이영학은 아내가 자신과 다툰 후 자살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리나 허리부터 떨어지고 나중에 상체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거건데 머리부터 떨어진 건 누군가 강제로 떨어뜨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추락해 처음 땅에 닿은 부분은 뒷머리. 그렇다면 그런데 아내를 직접 염하는 영상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됩니다. 마늘을 입고 엉덩이 죽었어요. 잘 보고 오셨는데 네. 이 나날이 발전하는 이 민원연 안효강 활동가의 영상 제작 기술에도 다시 한번 감탄을 네 맞습니다. 하게 되는데 이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CCTV 장면 네. 투신 장면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 방송 구성 자체가 굉장히 네. 사실 뭐 나쁘다기보다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 그냥 자신들이 구한 영상 중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자극적인 거. 센 거는 다 모았다. 다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탐사 보도라기보다는 이런 성격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네.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집약되어 있다는 점이 일단 사실 눈에 들어오는 이 방송을 다 보고 나면 눈에 들어오는 문제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 아까 이제 첫 번째 구성에 있어서 정말 피해자인 그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피해자인 그 여학생의 이야기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특히 초등수사에 경찰의 초등수사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JTBC에서는 제대로 보도를 하는데 상당히 장시간 다뤘어요. 네, 장시간 JTBC 는. 하는데 그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 사건이 엄청나게 보도량이 많은데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 초등수사가 미흡했다는 그 경찰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는 보도가 사실 많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탐사보도 세븐은 아내 사망 미스터리라고 물론 주제를 맞추기는 했지만은 사실 아내 사망 미스터리뿐만 아니고 이영학 사건 전체의 미스터리를 다루면서 반드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걸 짚어야 되는 것은 아이가 실종돼서
그렇게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것을 하지 못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보도를 하지 않고 내가 다루지 않고 완전히 흥미 위주로 그냥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지고 있는 영상 온갖 다 털어가지고 뭔가 좀 막 두구두구두구 이런 것들만 그냥 모아서 만든 것 이게 되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방송 구성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는 TV조선이 이 이영학 사건을 다루면서 이 회차, 이 방송분의 제목 자체를 이영학 아내 사망 미스터리로 잡은 것. 그러니까. 이영학 아내 사망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 자체가 이미 여기서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영학 씨 아내 사망이 물론 이 사건의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이 굉장히 의문스럽고 충격적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 이런 것을 노출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다룰 게 많은데 왜 하필 아내의 사망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느냐. 이거부터가 이미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로 그 문제의 장면. TV조선이 놀랍게도 그 아내 최 씨의 투신 장면이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나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맞아요. 그래서 JTBC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방송이 시작되면 사회자가 등장하기 전에 이 사건 전반을 이렇게 싹 브리핑을 해줍니다. 브리핑을 해줘요. 짧게. 그래서 이 범행이 얼마나 잔혹한 범죄인지 이영학이 얼마나 과거와 지금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자기가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런 이중성을 이렇게 브리핑을 싹 해주거든요. 근데 TV조선은 아내 투신부터 보여주는 벌써 여기부터 구성이 다르죠. 그래서 쭉쭉 전개되는 방송 내용을 보면은 아까 영상에서 확인하셨다시피 TV조선은 성범죄 위주로만 가득 차 있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 김양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경찰의 부실 수사 경찰 부실 수사를 사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듣고 보면은 너무 충격적이고 화가 나고 안타까운 점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그 피해자의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가해자인 이영학의 딸과 통화한 것을 직접 들려주면서 이 집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가봐야 한다 하는데 경찰이 가지를 않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나중에 며칠 지나서야 경찰이 가긴 가요. 근데 그 집으로 진입을 하질 않습니다. 부모님이 울분을 터뜨립니다. 진입해야 된다. 그래서 막 부모님이 사다리차를 불러서 막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난리를 칩니다.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놀랍게도 김양은 안에서 살아있었죠. 근데 경찰이 진입하지 않아서 그냥 갑니다. 결국 문을 못 닫고 안 들어가서. 그러는 동안에 결국은 김양이 사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이 경찰에 지금 엄청나게 비판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됐는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지금 노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JTBC를 보면은 방송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의 공권력이 이런 아동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또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준단 말이죠. 놀랍게도 TV조선이 이런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는 점. 그래서 이미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TV조선이 뭐라 그럴까요? 전문성이나 어떤 진지함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주제를 택했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 사망 미스터리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이영학 씨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다. 성적으로 가학성 있고 문제가 있다. 요것만을 그냥 제대로 드러냈지. 그럼 그 사람 우리가 지금 그 사람 개인의 그 성적 취향을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범죄. 성범죄에 대해서. 근데 너무 이상하게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이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보도였더라고요. 자, 화면 문제는 처자님께서 조금 심의 내용과 심의 규정과 함께 소개를 해주시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그 투신 장면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투신 장면을 노출하는 것. 찍었다는 그러니까 CCTV에 담겨 있는 투신 장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이 진짜 이게 무슨 인형을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실제로 떨어져서 진짜 죽은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그야말로 여과 없이 물론 이렇게 블러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냥 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냥 바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TV조선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퍽하는 떨어지는 순간 퍽하는 효과음을 넣어요. TV조선이 놀랍게도. 그리고 사실 이 방송에서 저 이제 되게 조금 웃겼던 게 웃기다기보다 너무 기가 막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슈퍼 아저씨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거든요. 떨어진 거 보셨냐? 떨어진 당시의 정황을. 그 상황을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있었다 조금 전에 뭐 하다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물풍선이 떨어지거나 화분이 떨어졌을 때 나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자세히 묘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진 그 상황의 그 소리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게 그렇게 인터뷰를 길게 할 내용인가? 설사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굳이 그렇게 이 프로그램에서 담을 만한 내용인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망하는 모습을 묘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계속 사건을 다루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그야말로 충격을 받아라 이런 목적 아니면은 하기가 충격적인 불필요한 내용을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JTBC 스포트라이트는 떨어지는 그 상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스틸컷으로 떨어진 후에 모습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떨어진 후의 모습에서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만은 뭐 머리가 이쪽에 있고 뭐 이렇게 몸의 그 부위를 위치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의혹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더 잘 전하잖아요. 이게 자살이 아닐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똑같이 두 방송사가 다루는데 JTBC는 투신 상황을 보여주지 않고도 그걸 전달하는 거죠. 근데 보여주지 않았는데 더 잘 알겠더라고요. 이해가 더 쉽게 되죠. 내용이. 일단은 자살 묘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방송심의 규정 38조에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묘사나 그 수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 이런 말이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보여준 묘사도 아니야. 자살을 실시간으로 그냥 보여준 거잖아요. 묘사도 아니고 그냥 보여준 거예요. 모습을.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그 이제 문제고요. 그다음에 37조에도 충격 혐오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또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에 장면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두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방송에서. 이거 진짜 엽기더라고요. 하나 이건 제가 소개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투신 장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이영학 씨가 아내 최 씨가 사망한 이후에 아내 최 씨의 시신을 염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영학 씨가 너무 놀랍게도 이걸 본인이 직접 찍어요. 자기가 시신을 염하는 장면을. 찍어서 여기저기 보냅니다. 언론사에. 문화일보, JTBC 여기저기 다 보내요. JTBC는 받았는데 자기네는 보도를 안 했대요. 일부러. 그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게 왜 소개가 되냐면은 이영학 씨가 아내를 과거에 성적으로 학대했을 가능성, 성매매를 강요했을 가능성 이거와 연결되는 게 역시 자살이 아닐 가능성. 애 하나로 그런 가능성을 증명하는 정황 중에 하나로 이 영상이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JTBC랑 TV조선이 둘 다 보여주는데 TV조선은 놀랍게도 이거를 굉장히 장시간 보여줘. 한 1분간 보여줍니다. 1분간. 이 영상을. 이게 놀라운 이유는 물론 블러 처리를 하지만 최 씨의 시신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영학이 보낸 영상이 그냥 풀로 나오는 거예요. 편집되지 않고. 그러는 와중에 아까 화면에서 같이 보셨지만은 아내 최 씨의 다리를 드는 장면, 시신에. 다리를 드는 장면, 다리를 들면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로 옮겨도 되나요? 예쁜 엉덩이가 다 처졌네. 이런 도저히 보도에서 전혀 전할 필요 없는 이영학의 이 괴기한 발언들까지 자막으로 다 전달하는 거죠. TV조선이. 이게 JTBC랑 어떻게 다르느냐. JTBC는 일단 이영학이 보낸 영상에서 아내 최 씨가 나오는 부분을 잘라내버려요. 그래서 얼굴만 이영학 씨 얼굴만 보여주죠. 그렇죠. 이영학의 얼굴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TV조선처럼 그런 발언들도 전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시간이 3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게 그냥 지나가 이런 영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TV조선은 굉장히 불필요한 대사와 이영학의 발언과 영상을 다 보여준 거죠. 이게 사실 방송 외적으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편집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장면을 보면요. 이영학이 보낸 영상에서 아내 최 씨의 시신이 너무 이렇게 큰 비중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TV조선의 방송 화면의 4분의 3이 전부 블러 처리돼 있어요. 이 화면을 도대체 왜 내냐는 거죠. 이렇게 4분의 3이나 다 블러 처리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나 또 이게 시신인 거는 우리가 시청자들이 알 수 있는 이런 비효율적인 방송을 왜 하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지금 말한 이 시신이 나온 장면도 충격 혐오감을 분명히 이게요. 그냥 우리가 보통의 그냥 정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의 염 장면도 절대 보지 않거든요. 보여주지 않죠. 누가 이것을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보여줍니까? 근데 게다가 이거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다 수의를 입고 한 그런 상태도 아니고 진짜 애초에 그냥 시신을 이렇게 닦고 이런 수준의 그런 내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불로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방송에서 쓸데없이 정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금 아까 JTBC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영학 씨가 아내를 성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한마디 발언을 이영학 씨 발언을 따거든요. 한마디만 따요. TV조선은 쓸데없는 걸 다 따는데 딱 한마디 땁니다. JTBC는. 그런데 그 발언 그렇게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 정말 정황상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넣는 것과 그냥 무조건 그 영상 전체를 보여주면서 막 정말 흥미 위주 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보도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사건 사고 중심의 내용들만 나오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TV조선이 이런 식의 화면을 편집하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선정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건 정말 실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실력이 없다는 게 뭐 단순한 뭐 편집 기술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고 본질을 파헤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이다. 이런 저희가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건 너무나 좋게 평가해 주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정말 선정성을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팔릴 만한 그런 방송을 만들려고 그야말로 뭐 약간 그 충격적이고 무섭고 그런 야한 그런 장면들, 그런 지저분한 장면들 그냥 모아놓은 그런 방송을 만들었다. 아까 보셨지만은 방송 시간의 20%가량을 그 계부 배 씨의 인터뷰로 채우는데 그게 그냥 기자가 기다리고 계부 배 씨와 싸우는 장면으로 끝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네가 단독 인터뷰라고 해놓고 그런 식으로 방송을 채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도 예전에요. 초창기에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비슷하게 사건 사고에 집중하면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그 뒷이야기들을 푸는 것에 집중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건을 이용한 사건도 하고 다루지만은 초창기에는 좀 더 너무 흥미 위주로만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됐든 다양한 주제를 골고루 다루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됐잖아요.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는 상당히 우리가 정말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게 나름대로 JTBC가 아니죠. SBS가 작년, 재작년 일종의 개편 같은 걸 거치면서 또 그게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탐사보도 7은 진짜 이건 거의 많습니다. 폐지를 해야 되는 방송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또 방송이 됐는데 어제 방송도 또 문제가 이게 그냥 예고편만 봐도 여성 화장실 몰카를 또 다뤘어요. 여성 화장실 몰카를 다루는데 이게 충격적이게도 예고편 시작하자마자 그 여성이 실제로 당한 몰카 사례 그거를 또 블러 처리와 함께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화면이 전부 블러야. 그러니까 그럴 거면 왜 하냐는 거죠. 요즘 TV조선은 정말 블러 전성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배나은 활동가가 맨날 지적하는 방송 보도 그 TV조선 저녁종합뉴스에서도 블러 처리돼가지고 성매매 온갖 이야기들이 다 음란 나오잖아요. 방송 이런 거를 그냥 다 보여줘요. 블러 처리했다는 거를 거의 면죄부 삼아서 계속 방송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쓸데없이 시청자들의 어떤 호기심이나 잘못된 호기심이나 이 자극성을 굉장히 부추기는 거죠. 아무튼 그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아무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맴매지수 얼마 보십니까? 맴매지수 저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막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주책을 떨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요. 5대는 안 하고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악의성이 없다고 해서 용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걸 잘못 본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 보잖아요. 그럼 충격으로요. 진짜 알아누울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방송에서 이런 장면들이 함부로 나오는데 심약한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정말 시신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져서 시신하는 진짜. 장면, 그리고 그렇게 시신을 염하는 장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절대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거를 맨날 보는 저희도 놀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4대. 왜냐면 4대. 가혹하게 4대 맞아야 됩니다. 4대면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송심의에서는 당연히 이건 경고가 나와야 됩니다. 이 방송심의 규정이 아니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어떤 제재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예. 일단은 뭐 관계자 징계 이런 것들 위에 더 큰 것도 있는데요. 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경고. 법정 제재가 2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제재 중에서 경고가 제일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가 있어요. 예. 주의는 법정 제재 중에서 제일 약한 건데. 네, 근데 일종의 벌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것은 주의로는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네. 명백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경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법정 제재가 주의와 경고 2가지인데 이 2가지는 실질적으로 방송사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벌점이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그럼 행정지도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행정지도. 네, 경징계입니다. 예, 경징계이죠. 그래서 행정지도 중에서도 센 게 있어요. 권고가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없음 있죠. 문제 없으면 완전히 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의견 제시는 몇 가지 조금 주의하기 바래. 말 그대로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네네. 방심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의견만 표명하는 거예요. 네네. 권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권고만 하는 거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방송일 때도 이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권고 정도 때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권고는요 한마디로 방송사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해도 돼.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다시는 이런 방송이 나오면 안 돼라고 인식하는 수준이라면 무조건 주의 이상을 줘야지 된다. 그러나 이번 것은 분명히 경고 정도는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명백히 보이는 거는 사실 무조건 법정 제재가 나가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잘 판단이 안 되거나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그러면 행정지도가 나오고 원래 이런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는 특히 TV조선 같은 종편 방송사들에 대해서 너무 경징계 또는 문제없음 기각이 많이 네네, 맞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JTBC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다이빙벨 관련 보도 열심히 했다고 경고 먹었어요. 네네. 이거 얼마나 편파적으로 된지 아시겠죠? 국민이 궁금해하는 다이빙벨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JTBC는 경고를 매기면서 저희가 TV조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선정적인 화면 수도 없이 심의를 넣습니다. 단 한 번도 법정 제재가 나온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정치적인 문제보다 이렇게 명백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잘못되는 이런 방송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경고 주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고 주의 조치가 되면은 재승인 심사 때 이게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재승인은 방송 못하게 하는 방법 거의 공식적인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게 발견되면은 민원연에 제보 주시는 것과 동시에 방심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넣으실 수 있어요. 바로 넣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넣어주시길. 물론 저희가 물론 다 넣지만요.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TV조선 탐사보도 7 문제가 많다. 오늘 멤매지수 4 나왔습니다. 4 나왔고 방송심의에서는 경고 맞아야 된다. 경고 최고 수위 맞아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종편대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매주 저희가 이렇게 영상과 함께 자세한 내용들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토요일 0시 그러니까 토요일이 시작되는 그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에 항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고요. 팟빵에도 올리겠습니다. 페이스북도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인사할까? 안녕 또 해? 미디어 탈곡기를 하는 네, 그냥 안녕하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안녕.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걸 가져왔죠? 자, 오늘 그거는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럴까요? 저희가 대본 없이 막 하기 때문에. 편집점을 줘야 돼. 편집점. 그랬죠? 네.